10월 30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흐르다가 좀 배당이 터지는 경주 두 경주 있었습니다. 역시 김태희 기수가 최근 상당히 말들을 추임말을 가지고 또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문세영 기수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일요 경마도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편성상 팔리는 말들이 의외로 많아요. 압축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환수가 나올 수 있는 마번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고, 토요일 날에 1~3차기 아쉬운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기수가 이제 기수 변경이 될 겁니다. 10월 30일부로 기승정지, 면허정지 1년의 처분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4개월을 뛰었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일단 기승정지고, 또 유병복 조교사가 면허 취소가 되었고요. 강대원 조교사도 일단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일단 경마장 소식이고, 그럼 잘 맞아 보겠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딱히 손댈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후반부 경주에서 박성희 한번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허랍 4등급 암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산 말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왔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말들은 제한적이고 앞마리는 일단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마사에서 규제를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말 자체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C순말로, C앞말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동적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경우는 1번부터 8번까지 8번만 BS 에너지만 빼놓고, BS 에너지만 빼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팔립니다.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 중에 1번마 TC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TC 패밀리와 7번마 어카운트, 이 두 마필이 같이 뛰었던 레이스였죠. 1번마 TC 패밀리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선입권에서 2선에 붙으면서 안쪽에서 빨리 붙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걸음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평범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냥 선행을 간다는 거, 그 조건 하에 팔리는 마필이고, 2번은 러스트 마리도 별로 그렇게 망상 눈가면 신청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딱히 눈이 뜨는 마필도 아니에요. 3번은 위너콜도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얘도 선행 딱 그 정도만 보이는 거고요. 4번마 두손 챔프와 6번마 레이스 위너, 10조 종목조교사 마방에서 이번 주에 요거 딱 두 마필만 출전을 합니다. 그 중에 저는 4번마 두손 챔프보다는 6번마 레이스 위너가 눈에 갑니다. 일단 4번하고 6번하고 같이 병합쪽을 했는데 6번이 훨씬 더 좋았어요. 또 주행검사 때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경매가가 7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분명히 망사농가면을 신청해가지고 쓰고 나옵니다. 기본기를 일단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장추열 기수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걸 상당히 잘하는 기수입니다. 이 레이스도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면 돼요. 8마리의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개도 다 나오는 마필입니다. 6번말 레이스 위너가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제가 와서는 한 3번째, 4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6번말 레이스 위너를 세게 보고요. 7번마 어카운트 역시 추입형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다리 밖으로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간의 탄력도 좋아졌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는 딱 한 번 우승을 하고 다 무너졌거든요. 이건데요. 7번 어카운트도 올라올 걸음은 있어요. 7번 어카운트까지 가져갑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일단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한 경주 편성이고, 6번마 레이스 위너와 7번마 어카운트 이 두 마필을 세게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TC 패밀리가 완벽한 선행형 마필이라고는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 무빙을 뜨는 6번, 그 다음에 직전 경주 모래를 맞아봤던 7번마 어카운트 이 두 마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중막감은 나와 있는 경주 편성이죠. 8번마 베스트선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주행 재심을 받고 나오는데 출전 제외됐을 때 보면은 출발대 안에서 약간 노동을 하고 제외됐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는데 이 9월 2일날 주행검사 때 보면은 스타트 능력을 일단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 경우 1000m 경주 편성인데 뚜렷하게 선행형 마필 자체들이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충분히 8번마 베스트선이 사정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박찬선 조교사 마방에서 이번 주에 뭐 성재철 기수 요거 기승시켜놨는데 조교는 약하지만은 끈기, 공백에서의 적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8번마 베스트선 얘는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 1분 2초만 여기 뛰면은 여기서는 1등이에요. 8번마 베스트는 인정하고요. 7번마 라운 에어포스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1등급 라운 스톰의 동생이죠. 전형제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하면 할수록 조교 때의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아졌던 마필이에요. 레이스 흐름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갈 수 있는 전개고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맞아보는 경험까지 다 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라운 에어포스 요거 8번, 7번의 막곤 일단 기본 막곤으로 가져가겠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배당 마필 한 마리입니다. 안쪽에 1번마 리치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거의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국내산 5등급 퀸 A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망산 동가명을 모래 때문에 씌우고 나오고 있고 조교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국내산 6등급 온더풀 위크 일요일에 3경주 뛰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던 마필이고요. 또 안쪽에 1번 게이트입니다. 1000m 경주에는 1번 게이트가 상당히 장점이 있잖아요. 조상범위가 무조건 강하게 밀어서 선두권에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48조 이중철 조교사 마방에서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가장 조교를 세게 하고 나오는 마필이 1번마 리치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배당 마필로 가져갑니다. 9번마 유니콘 킹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안쪽에 최적의 전개를 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가장 좋습니다. 직전 경주 근데 약간의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곽에서 그냥 무빙을 떠서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요것만 일단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9번마 유니콘 킹덤이 빠르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딱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뭐 국내산 일요일 4경주 출전하는 국내산 6등급 트레비트란 병합 조교를 했는데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8번, 9번의 대끼리 맞고보다는 8번, 7번, 8번, 1번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리치 게이트 이거를 좀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일단은 뭐 다 말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일단 9번마 글로리 K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우 이동화 기수가 타고 사정권에서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일단 데뷔 전에 1분 1초대를 뛰었다는 건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는 뛰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9번이 일단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고요. 안쪽에 2번마 배다리 쾌검이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배당 마필로 저는 가져갑니다. 주행검사 때 이여기가 1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에 뭐 전력으로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중간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에 때려보니까 채찍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2번마 배다리 쾌검이에요. 여기에서도 장출 기수가 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우보이 칼의 쾌검. 여기서 혈통적인 기대치는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2번마 배다리 쾌검. 연습 주행까지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기수 자체가 장추엘이다. 그러면 일단 해볼만 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페닉스 서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행검사 때 7마신을, 이창마 7마신을 이겼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자세도 있었고, 근데 이거 우습보로 다리 바꿈하는 자체를 기수가 했다는 거, 요게 약간 단점입니다. 학고로 들면 말이 알아서 우습보로 딱 바꿔야 되는데 말 자체가 우습보로 바꾸지 못하니까는 이 김영근 기수가 일단 다리 바꿈을 시도를 했어요.
3번 페닉스 서브. 요건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2번, 9번, 3번.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원더풀 위크도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인데, 얘도 지난번에 1분 1초 7? 이 정도면 일단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최범현님, 지난번에 체중이 19kg가 빠졌거든요. 요거 현장에서 체중 불면 안 됩니다. 이 체중이 제가 봐서는 8번 원더풀 위크한테는 적정 체중이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중배당을 노려보기 위해서 9번, 2번 쪽으로 9번, 2번 쪽으로 9번, 3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압축이 돼야 되는 경주 편성이잖아요. 7번마 질주대세는 안정적인 충막감. 성재철이라고 해도 마피를 좀 믿고 한번 가보려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뭐 스포 조교도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어요. 7번은 일단 질주대세는 여기서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립니다. 일단 안쪽에 이번마 베스트 플랜이 직전 경주 전개상 이 외곽에서 9번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밀면서 모빙식으로 일단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거든요. 이번 경주 1300m의 거리도 적응했고 안쪽 게이트 세 번째, 네 번째 늦어도 뭐 5번째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돼요. 국내산 5등급 마필, 내길의 별이라는 마필, 제가 이 내길의 별을 놓고 한번 승부를 봤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 마필하고 일단 병합적으로 했는데 그 기운을 2번 베스트 플랜한테 가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7번, 2번의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7번, 2번이 막권이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고, 일단은 여기 이제 복병마 한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막 그레이스리가 되겠습니다. 악벽 때문에 박천서 쪽에서 외곽으로 사행하는 악벽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레이스리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임다빈 기수가 타고 있는데 임다빈 기수가 계속 말한테 겁을 먹으면서 계속 안쪽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외곽으로 기대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치고 많이 커버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임다빈 기수가 요거를 외곽으로 타지 않고 안쪽으로 타고 안쪽이 열리지 않으니까 막혀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예요. 굳이 안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려 해도 이번에는 못 들어갑니다. 11번 그레이스리 직전 경주 아쉬운 부분, 이번에 수영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상태 이상 없습니다. 12번마 그레이스리 조교의 내용은 없지만 이런 마필들 들어왔을 때는 배당의 메리트가 있잖아요. 12번마 그레이스까지 가져갑니다. 일단 7번, 2번의 막권, 한방 막권을 때리셔야 되겠고요. 여기 외곽에 있는 12번마 그레이스리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12번, 7번, 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솔직히 손댈 수 있는 경주가 없습니다. 뭐 충막감도 완벽한 충막감도 나오져 있는 경주도 아니고 또 대끼리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복병만 한 마리씩 노려보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배당의 메리트는 전반부 경주는 없다고 판단되고 5경주에 제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마 플라이스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박태종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면은 외곽 게이트에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 자체들을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박태종 기수는요. 그러니까 많이 다쳐서 오른쪽 무릎을 많이 다쳐서 그런지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이라거나 조금 외곽 게이트에 있는 불리한 마필 자체들을 못 걸고 들어옵니다. 오늘 후반부 경주에 대지의 여인을 타는 거 보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 같고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추고 있었어요. 대지의 여인을 가지고요.
야, 저거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는데 이번에는 왜 모래를 맞고 저렇게 있는지 그냥 외곽으로 빼가지고 날라오면은 모래 안 맞으면 엄청나게 뛰는 마필인데 그렇게 타더라고요. 11번 플라이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안쪽 게이트에서 더 뛰는 마필이지 외곽 11번 게이트에서는 얘는 자리 선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박태종 기수가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들, 외곽 게이트 마필들 제대로 타지 못해요. 10번마 킹스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선행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선행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킹스아이도 선행을 갔을 때 잘 뛰는 마필이지 선행을 가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얘도 또 외곽 게이트입니다. 외곽 게이트는 11번과 10번이 인기마로 팔려요. 그럼 얘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죠. 3번마 고고스타는 일단은 지난번에 두 번의 경기에 성적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 감량 기수인 오수철 기수를 기용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에이바필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를 맞으면 안 되고 약간 라스트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커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 편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11번, 10번, 3번 중에 이 중에 한 마리를 아예 삭제하고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한 번 더 노려야겠어요. 더욱더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아쉬운 부분을 확실히 커버하고 나오고 있고 더욱더 강한 조기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서는 해볼만 해요. 11번, 10번, 3번 다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이번 오경주 중배단까지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데 여기는 5번마 이너피스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5번마 이너피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체중이 좀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구조 강성호 조교사 마방에서 조교의 강도를 올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임팩트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일단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또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5번마 이너피스가 이동화 기수가 몰고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동화 기수하고 토요경마에서는 2억 기수가 상당히 잘 타줬고 이동화 기수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전해줬던 기수들이에요. 5번마 이너피스가 선행으로 전개 시에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번마 화량투데이는 추입형의 마필이죠. 앞선이 약간 두텁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5번째, 6번째 정도는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송지철 기수의 요즘 추입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3코너 중반부터 빨리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빨리 하는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 8번마 화랑투데이 일단 가져가 돼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10번마 음파 마운틴 역시 선행을 레이스 전개가 필요한 마필입니다.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근데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잘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일단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해 보여요. 10번마 음파 마운틴 요거 가져가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배당이 약간 터진다면은 안쪽에 1번마 글로벌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얘도 안정적인 마필은 아니지만은 안쪽에 1번 게이트 사정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장추열 기수가 타고 계속적으로 넣었다 뺐다 한 번에 입상하고 한 번에 실패하고 한 번에 입상하고 한 번 실패하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장추열 기수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말이 유연성과 지구력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좋아졌던 마필이 1번마 글로벌 타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5번을 축으로 10번에다가 일단 한 방을 때리고 3번, 1번 이렇게 받치는 막권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약간의 혼전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9번마 나올 스나이퍼는 1300, 1000m 다 떼어봤던 마필이고 말의 컨디션도 일단 이상이 없습니다. 8번마 성실머니 역시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1400m에서는
1분 29초 사이에 우승한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금성 크라운더 직전 경주 3명 날에 약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모래에 일단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얘도 일단 괜찮아요. 6번마 드림 스피드도 요게 지난번에 안장이 밀려버렸던 마필입니다. 안장이 밀려가지고 이 코너부터 계속적으로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경주 아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한배 자체도 못하고 앞말이다 보니까는 4코너까지 꼭 잡고 있다가 라스트는 한 발을 뻥 이렇게 봤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안장이 밀려버려가지고 그냥 매달려 있다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1700m를. 근데 이게 재결사항에도 없어요. 복귀를 하시는 부분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6번마 드림 스피드는 복귀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면은 자세가 어정쩡쩡합니다. 근데 이게 재결사항이 없더라고요. 안장이 지난번에 밀려버렸습니다. 저는 6번마 드림 스피드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입니다. 지난번에 아예 바닥을 쳤는데 이렇게 바닥 칠 말 자체가 아니에요. 7월 3일날 김태희 기수가 선입 외곽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도 2선, 3선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6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6번마 드림 스피드 지난번에 안장이 밀렸다. 자, 이번에 주교 자체를 컨디션에 맞춰서 주기하고 있다. 이번에 앞선 2선까지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드림 스피드가 되겠고요. 9번은 나온 스나이퍼는 일단 기본적인 막공을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52의 부담량이고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추입을 했습니다. 2세 마필입니다. 결정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압도적인 1위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승급전인데 봐야 돼요. 일단 6번, 9번의 막고는 그냥 가져가셔야 되고, 7번마 금성 크라운이 지난번에 3명 나래를 8마신을 이겼습니다. 따라가는 전기에서 8마신을 이겼습니다. 야, 이건, 네, 이번에 승급전이지만은 직전 경주만큼만 띄워주면 여기서는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8번마 성실머니도 괜찮습니다. 토요 경마에서 정상 제트가 마지막 경주에 들어왔잖아요. 다프네한테 4분의 1마신이었습니다. 얘도 일단은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몰로 기수가 워낙에 잘 타는 기수인 만큼 8번마 성실머니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드림 스피드를 한번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6번을 놓고 9번, 8번, 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 승부경주인데요. 일단 안쪽에 이번만 아이스스타. 얘가 이제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아이스스타가 지난번에 이탈 자체가 엄청나게 빨랐단 마필입니다. 이탈 자체가 엄청나게 빨랐는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질을 변경을 시키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콜조이, 대물 토요경마에서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런 마필들하고 강한 마필들하고 싸웠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해. 근데 내일도 2번 게이트인데 만약에 얘가 아예 밀고 선행을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각질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따라갔거든요. 근데 얘를 놓고 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수철 기수가 지난번에 이탈 자체가 엄청나게 빨리 나왔는데 밀어서 안 가고 잡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착을 했습니다. 머리를 약간 맞으면 좀 벌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오버마 하시벽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김태훈, 박태종, 임다빈 이런 기수들 타가지고는 다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유승환 기수도 타고 실패했고요. 근데 요거는 장추열 기수하고 호흡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마필이에요. 장추열만 타면 입상에 성공해. 신기한 마필이에요. 장추열 기수만 타면 입상에 성공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거리가 1400m 경주 편성입니다. 추입하기에는 좀 더 좋고요. 근데 약간의 단점이 뭐냐면 조교 자체가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약간 단점이에요. 좀만 더 조교의 강도를 올렸으면 추입형 마필들은 한 번 정도 스포 조교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더라고요. 8번마 부스트 로켓도 마지막에는 추입을 했던 마필이지만 지난번에 레이스 자체는 조금 센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얘도 박태종 기술을 믿고
공략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병말을 한번 놓고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2번, 5번, 8번. 2번, 5번, 8번 인기만 절대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2번, 5번, 8번 놓고 때리지 않고, 자, 여기에 살아나 있는 마필인데, 야, 2번이 딱 찬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데, 이 기복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재갈을 물지 않고 뛰었다는 게 이 마필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딱 그 재갈을 딱 물고 뜁니다. 기복은 있지만, 이번에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권에 상당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냥 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에서 관심마 3두로 말씀드렸던 마필이 2번마 페더럴 캣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의 12마리 중에 가장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 지난번처럼 모래를 맞지 않고 뛰어야만 되는 마필입니다. 안쪽 2번 게이트에 1700m 경주 편성이라면 충분히 모래를 맞지 않고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족을 한 번 했다면 이번에 3번의 스포족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수하고 호흡이 잘 맞고 또 지난번보다 부담량이 1kg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7번마 햇무리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3세 마필 1700m 도전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잘 뛰어졌던 마필입니다. 체중도 지난번에 뺐고요. 자, 이번 경주도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가는데 스타트의 직전 경기 약간의 방해를 받으면서 후미권은 밀려났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57이지만은 해볼 수 있다. 2번과 7번을 세게 보고 들어가겠고요. 벼락도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올라왔습니다. 약간 선행형 마필이라고 좀 비슷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 최근의 경주력을 보면 모래를 맞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괜찮았어요.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 김용근 기수가 적극적으로 초반에 밀어 제낄 겁니다. 다비드 기수, 문세영 기수, 하만식 기수, 최범현 기수, 기수들이 다 한 번씩 다 타봤던 마필이에요. 마방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이번 경주 이 5등급 경주 편성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능력차가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 누구냐면, 6번은 러피언 파크하고 9번만 벼락, 이런 남산호랑이, 11번 남산호랑이 이 정도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9번만 벼락도 직전 경제 페더럴 캣하고 같이 뛰면서 2분의 1마신 졌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해보면 합니다. 일단 2번, 9번 이 막권 가져갔고요. 7번만 해무리도 가져갑니다. 2번, 7번, 2번, 9번, 2번, 7번, 2번, 9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행형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이 3번마 벤체로킹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에서 기본 스타트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3번마 벤체로킹이 선행으로 갔을 때는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복병마입니다. 지금까지 이 마필이 1200m, 1400m 입상에 성공하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제가 봐서는 요게 선행을 갈 줄 알았는데 그때 논스톱 기상이 선행을 하고 한 바퀴 돌렸어요. 벤체로킹이 분명히 스타트 능력이 있는데 김태희 기수가 타기에는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라서 그런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김태희 기수의 특징을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3번마 벤체로킹 얘가 선행으로 레이스에 전개했을 때는 배당의 메리트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이번 구경주는 2번을 놓고 7번, 3번, 9번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리상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 8경주, 10경주 이 3개 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로 가져갑니다.
2번마 별의 순간, 지난번에 이제 1800m 코리안 더비컵 KR컵 대상 경주, 뭐 대상 경주는 꾸준하게 다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뭐 국내산 4등급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마필 토요일날 10경주에 뛰는, 제가 이제 2번 10번에다 한 방을 2번 9번에다 한 방을 때렸는데, 그 자이언트 킬링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말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약간의 강도 자체가 조금 부족해. 국내산 3등급 말 정도는 병합 조교를 할 때 뭐 상위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급의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해야 되는데, 야, 그렇게 조교 때의 느낌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정도 일단 따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솔직히 럭키홀드 라운골 골든한테 이렇게 깨졌는, 골든캣한테 깨졌는데 분명히 이렇게 깨질 만은 아니. 이 정도는 이겨줬어야 돼, 지난번에. 근데 지난번보다 별의 순간이 더 좋아진 건 없다는 거죠. 8번의 야옹골드캔은 무조건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임기훈 기수가 선위권에서 붙어가지고 앞선 선행으로 전개 때보다는 좀 더 뛰었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8번도 야옹골드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부담량이 4kg가 올라갔다는 게 단점이죠. 선행형 마필들은 이렇게 부담량이 많이 올라가면은 스타트 자체에서 약간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고요. 4번은 정본볼트 역시 부담량이 58kg, 지난번에 무너졌던 마필이죠. 자, 이번에 이제 스포 조교를 지난번에 한 번을 했다면 이번에 네 번의 스포 조교를 하면서 철저하게 일단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7일처럼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올라왔을 때 그림거리와 직전 경주 부담량 58일 때에 늦발을 하면서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4번의 정문볼트도 가져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일단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경주에 더 유리하다는 거. 1200m 경주보다는 1800m가 더 유리하는 건 4번은 정문볼트예요. 58이더라도. 2번, 8번, 4번은 후차권으로 돌리면서 복병마를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경마를 보니까는 인기마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인기마 뭐 4구멍, 5구멍 빨갛게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고 4배, 5배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공략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진짜 뭔가 느낌이 왔던 마필들을 놓고 공략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 2주 동안 경마를 보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말들의 패턴이 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해볼 만한 상대고 내용까지 좋은 만큼 이번 10경주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이거는 뭘 놓고 때려야 될지 좀 고민이고요. 일단 인기마 자체들이 다 선행형 마필입니다. 취입형의 마필입니다. 선행으로 가는 1번마 큐피드 베이브, 5번마 발베니, 여기에 10번마 황금 넣기까지 초반에 스타트해서 앞선을 장악하려고 많이 움찔움찔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안쪽에 1번마 큐피드 베이비가 가장 빠릅니다. 스타트 능력이 가장 빠르고, 선행을 가더라도 일단 1700m까지는 돌았지만은 2000m는 생각이 필요해요. 이 코너 부분에서 외곽으로 빼야 되거든요. 외곽주로 다시 타야 돼요. 2000m는. 그 부분에서 1번마 큐피드 베이브는 좀 그렇고, 2번마 모낭문은 일단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감량 3kg를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는 4코너까지 장거리 경주에 차분하게 타는 경주들을 상당히 잘하는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예요. 요거 일단 봐야 되고요. 가로수길도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장거리가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액티몬을 가지고 이 4분의 3마신을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뛰는 거 보니까는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좌후지 쪽에 겨돌상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데 딱히 뭐 좌우지 부종 같은 거 이런 거는 일단 생겼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걱정이 되는데, 가로수길이 10주의 공백, 부담량 2kg, 요건 생각이 필요하고요. 5번마 발베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엄청나게 잘 뛰어줬죠. 약간의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마필이고, 무조건 안쪽에서 선입권까지는 일단 버틸 수 있는 그림을 가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1번이 선행을 가버리면 5번은 마지막에 좀 더 따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마필도 좀 체중이 503kg, 490kg대가 제가 봐서는 적정 체중이 아니고 500kg가 약간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507kg는 조금 더 무거워 보여요. 9번마 노돈 타임이 되겠습니다. 컴플리트 밸류 100색 광채 노돈 타임. 근데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9번마 노돈 타임 같아요. 부담량도 같고 직전 경주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마지막에 목 차이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기술 자체를 빅투아르 기술로 교체를 했습니다. 빅투아르 기술은 사정권에 전개하고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의외로 잘 타는 기술입니다. 충분히 여기서 9번마 노던 타임이 도전이 가능하고요. 10번마 황금 럭키 역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인데 그 전에 레이스를 전개를 보면은 5월 22일 날 황금 럭키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약간의 그 기복이 약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혁 기수가 어떻게 탈지 약간 걱정이 돼요. 근데 이혁 기수는 또 마지막 경주에 상당히 잘 타는 기수잖아요.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번, 3번, 9번, 10번 2번, 3번, 9번, 10번 이렇게 네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정말 요즘 경마 자체가 너무나 조금 어렵게 흘러갑니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가 안 풀리는 부분 방송에 일요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부산 경마도 한번 철저히 준비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